네. 다음은 로깅 주긴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로깅 주긴 팀 발표 준비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PPT 화면 잘 보입니다. 아, 네. 바로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그스트림 여행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임태빈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일단 보아즈 로깅 주킹이라는 팀명을 지었고요. 16기 엔지니어링 강하영, 16기 엔지니어링 임태빈, 16기 엔지니어링 지유리로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그 스트리밍을 위해서 구상한 구상도입니다. 서버에서 이제 서버는 스프링 부트를 활용을 했고요. 그 스프링 부트에서 선생님, 로그백 죄송한데 네, 혹시 지금 PPT 화면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새로 공유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잠시만요. 넘어가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할게요. 넘어가지나요? 네, 잘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네요.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버,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그 스트리밍을 위해서 구축하려고 했던 구상도입니다. 그래서 서버 로그 스트림, 로그 적재기, 로그 스트림 처리기, 로그 저장소라고 작성을 해놨는데요. 로그 스트림은 저희가 좀 잘못 작성을 했고 서버랑 이 로그 스트림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활용을 했고요. 많은 회사들에서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로그4j 아니면은 로그백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플랜티드와 연동할 로그 적재기인 플랜티드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 플랜티드라는 로그 적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서치라는 이제 NoSQL 도큐먼트 형식의 저장소에 검색 엔진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랜티드에서 좀 더 가공 처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로그 스트림 처리기라고 작성을 해놓은 부분인 카프카와 스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엘라스틱 서치에 적재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희 로그 스트리밍 이제 로깅 주기에서는 방금 보셨던 구상도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케이스가 발생을 할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총 3개로 이제 나누었고요. 로그 수집기에 관련돼서 버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엘라스틱 서치,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원본 데이터나 아니면은 전처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지 관련해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카프카 구축을 통해서 이제 로그 수집기 플랜티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 좀 더 가공을 할지에 대해서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이제 갖고 있어야 될지 보관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보시고 있는 3가지 그림은 이제 저희가 파트 1, 2, 3 각각마다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오픈소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플랜티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 수집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C루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달된 데이터는 태그, 타임, 레코드와 같은 이제 구성된
구성되어서 이벤트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가지고 이제 다른 매치 이제 파일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파일에 맞는 태그에 맞는 이제 부분을 따라서 전 처리를 좀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간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다양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플랜티드에 제공되는 라이브 플러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로고 수집기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로고 스탯이라는 것도 있고 아파치 플럼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사용하게 된 이유는 HA 구조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 플랜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공식 문서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조할 수 있는 문서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서치인데요. 아파치 루신 기반의 이제 자바 오픈소스 분산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노에스큐엘의 이제 도큐먼트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역인덱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RDBMS보다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리얼타임은 아니고요. 이제 리얼타임이라 해서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플랜티드를 받은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키바나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각화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엘라스티서치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라파나나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AGPL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코드를 고치게 되면은 전체 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코드가 있다면 그것까지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만든 오픈소스이고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오픈소스 분산형 펍섭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블링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의 메시징 큐 시스템이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과 받는 역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브로커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일정 주기 저희가 정한 주기 동안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TCP/IP 통신을 통해서 바로 디스크를 쓸 수 있고요. 이 TCP/IP를 통해서 통신을 통하다 보니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벤트와 데이터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아키텍처가 기존에 비해 좀 더 관리하기 심플해집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카프카에 보내고 그거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가다 보니 많이 심플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그 수집기와 버퍼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버퍼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서버를 두 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플랜티드 1과 2를 나누었는데요. 플랜티드 1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로부터 로그를 받아 버퍼를 활용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다른 플랜티드 2에 보내는 중간 역할을 해줄 거고요. 플랜티드 2 같은 경우에는 플랜티드 1에서 이제 버퍼를 모아진 데이터를 출력하는 역할을 해줄 예정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다른 원하신 여러 가지를 활용하셔가지고 플랜티드와 연동하실 수 있다면은 이런 테스트를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했던 코드이고요. 플랜티드 1 코드를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타입 포워드를 통해서 24224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태그를 매치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버퍼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다가 이제 이 플러시 인터벌이라는 게 5초 주기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리트라이 웨이트는 5초간 5초에 한 번씩 다시 시도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플랜티드가 이제 전송하는 서버가 닫혀 있으면은 이제 5초 주기로 다시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버에 이렇게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걸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플랜티드 2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24224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플랜티드 1 이제 2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플랜티드 1에서 2로 전송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취소를 통해서 강제 종료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실행됐을 때 데이터가 이제 모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9초가 이제 여기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초에 그리고 19초에 시작을 했고 19초에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플랜티드 1에서 버퍼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가 전송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플랜티드 1은 서버가 열릴 때까지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4초에서 18초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도중에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보면은 13초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4초부터 18초까지의 데이터는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데이터가 전송하던 도중에 커넥트가 끊기면서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플랜티드 1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랜티드 2에 보내는 건데 이제 만약에 플랜티드 1이 종료가 된다면은 그 데이터는 유지가 되고 있냐라는 가정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가 만약에 손실이 나와가지고 아예 모았던 데이터가 사라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런 것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플랜티드 1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행을 했고요. 잠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취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취소를 해서 스탑을 했고 다시 실행을 하는 이 케이스 이제 경우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데이터가 34초까지 찍히고 그 다음에 35초 여기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결과물에 엔터를 못 쳐서 그랬는데 이제 34초까지 데이터를 받고 35초부터 해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37초와 44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이때 플랜티드 1이 꺼져 있어가지고 버퍼 이제 수집을 못해서 이 37초에서 44초 사이에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다시 실행되면서 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받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랜티드 1이 종료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다가 멈추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이제 37초에 스톱되어 데이터가 플랜티드 2에 전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티드 1이 재실행되면서 플랜티드 1의 버퍼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플랜티드 2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플러시 인터벌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른 케이스를 저희가 하지 못해서 좀 이 데이터 손실량이나 버퍼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이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 테스트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이제 생각을 상정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좀 더 좋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링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이제 먼저 처음에 저희가 구축을 할 때 단일 노드로 엘라스틱서치를 구축을 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단일 노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NA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가 지금 노드 클러스터링 구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노드가 구축되면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활용해 가지고 CPU와 메모리상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메모리와 CPU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하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단일 노드로 데이터를 추가로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을 했었고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부하 테스트기를 활용을 했는데 이제 K6라는 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할 JS 스크립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실행할 수 있는 부하 테스트기를 사용을 했고요. 30초간 3,000개, 동시 접속자의 수는 한 1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JMeter를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JMeter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작성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을 느껴가지고 저는 그냥 K6가 편해서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단일 노드로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서버 자체가 죽으면은 로그 데이터 수집이 안 되면서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엘라스틱서치 노드가 하나 멈춰도 다른 노드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링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코드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네임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네임은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클러스터 네임은 이제 각 노드들의 클러스터 네임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0.0으로 이제 해가지고 오픈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discovery.seed host입니다. 이제 새로운 노드들, 이제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드들을 추가를 할 때 이제 기존 노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새로운 노드에 이제 호스트를 추가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마스터 노드를 설정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172 이제 마스터 노드에도 추가를 해주면 후보군으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때 노드.master는 true라는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클러스터 헬스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에는 그걸 통해서 노드들이 클러스터링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드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클러스터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클러스터링 구축이 되면은 이 밑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엘라스틱서치 이제 단일 노드를 사용하다가 클러스터를 추가하면 이제 노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게 된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노드가 메모리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동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드 추가 후 가브화를 구하는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CPU와 메모리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제 저희가 단일 노드 테스트를 할 때 또와 동일하게 K6를 활용해 가지고 동시 접속자 100명에 이제 30초 동안 3,000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실행하면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노드를 내릴 때 기존 노드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구축할 때 이제 기존 노드들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노드를 이제 추가하면서 거기에 그 컨피그 파일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프카 구축 및 관리입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EC2 기반으로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노드들의 이제 카프카의 퍼블릭 IP들을 이제 호스트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매핑을 하기 편하게 변경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키퍼에 들어가는 포트들을 이렇게 연동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 아이디를 클러스터링 할 때 브로커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각 노드들마다 변경을 하실 때 보실 부분은 이제 카프카 1이나 이런 주키퍼 커넥트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플레인 텍스트, 이 어드버타이즈드 리스너들을 이제 자신이 호스트에 설정한 이제 별칭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로커 아이디는 고유번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스타티드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에러가 뜨면서 강제 종료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 거는 이제 메시지 보관 주기 설정 확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를 활용해 가지고 컨슈머를 열어 가지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동안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이그룹 3라는 이제 그룹 아이디를 줘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룹.id를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그룹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지난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그룹 4로 변경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 2가 이제 마이그룹 3로 진행했을 때의 결과고 밑에는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자체가 이제 메시지 보관 주기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보존 기간을 초과해서 컨슈머가 메시지를 찾지 못하는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이제 메시지 보존 기간을 잘 정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이제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워줌으로써 용량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3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스트림 부분은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크 스트림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프카 스트림을 통해서 카프카에 다시 데이터를 이제 수정한 데이터를 이제 다른 토픽에 저장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고 컨슈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로깅 주기의 발표였고요. 이제 저희가 로그 스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여기 전달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리 테스트 하실 때는 HA가 아닌 상황으로 가정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중지 잠깐만 누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 구조를 생각하진 않고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것 피드백 관련된 부분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좀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고를 써서 카프카를 구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고를 쓴 이유는 그냥 가볍게 빌드할 수가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누구나 그냥 제가 파일을 빌드해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동일한 환경,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해가지고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고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질문 들어오는 대로 바로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도 플루언트리 서버를 운영할 때 진행하신 것처럼 1, 2의 역할과 같이 나눠서 운영하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그거는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 많은 회사에서 MSA 서비스로 많이 이제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플랜티드 하나 이제 여러 개를 다 운영이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 서치 하나가 있고 플랜티드가 여러 개를 이제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가 죽으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를 좀 더 나눠 가지고 부하를 줄여주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